인천공항의 도착 게이트 앞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준성은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죠. 손에는 소박한 조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듯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옵니다. 이준성은 조화를 든 손을 내려다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깁니다. 오랜만에 볼 아들 생각에 마음이 설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신경 쓰이는 건지 표정이 복잡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가족들이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데 이준성은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이준성은 고개를 들고 도착 게이트를 바라봅니다. 트럭 정비소에서 일한 탓에 거친 손가락으로 셔츠 깃을 정돈하는 모습이 군기가 배어 있어요. 군인 출신다운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죠. 비행기 제 시간에 왔네. 이준성은 시계를 확인하며 중얼거립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아들. 도윤이 저녁 후 짐을 정리하러 잠시 귀국한다는 소식에 이준성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답니다. 평소엔 무뚝뚝하게 대하던 아들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그때 이준성의 귀에 익숙한 영어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근처 VIP 게이트에서 군인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공항 보안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긴장된 표정으로 누군가를 안내하고 있어요. 이준성은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군복의 느낌은 잊혀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미군 장성의 제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장성이 걸음을 멈추고 이준성 쪽을 응시하더니 눈빛이 변합니다. 이준성도 그 장성과 눈이 마주치자 한순간 굳어버렸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이준성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미군 장성은 수행원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이준성을 향해 걸어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이준성은 움직이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에요. 장성이 이준성 앞에 멈춰서더니 갑자기 정중하게 경례를 합니다. 주변의 군 관계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 소속 장성이 민간인에게 먼저 경례를 하는 모습은 흔치 않은 광경이니까요. 대위 아직도 그 눈빛이네요. 나를 다시 살게 해줬죠. 장성은 영어로 말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오랜 기억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버트 맥콜 장성이었어요. 이준성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자연스럽게 군인의 자세로 돌아가 경례로 응답했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느껴집니다. 그때 도착 게이트에서 나오던 도윤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도윤은 미군 장성의 계급장을 알아보고 놀란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도윤은 가방을 든 채 멈춰서서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버지가 미군 고위 장성과 아는 사이라니, 더구나 그 장성이 먼저 경례를 했다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이준성과 맥콜은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굳건한 신뢰와 존경이 느껴져요. 주변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궁금한 듯 흘끗거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준성의 평소 모습만 알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도윤은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면모에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특전사 출신인 아버지가 평범한 정비공으로만 알고 있었던 도윤에게 이 장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도윤이 두 사람 앞에 서자 맥콜 장성이 먼저 도윤을 알아봅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지만
이준성과 너무나 닮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맥콜은 도윤에게도 정중히 인사합니다. 당신이 이준성의 아들이군요. 아버지를 닮아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아들이며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이준성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맥콜 장성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오랜만에 만난 전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세 사람은 공항의 VIP 라운지로 향합니다. 도윤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와 미군 장성을 번갈아 쳐다보며 따라갔어요.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자 맥콜의 경호원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세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준성, 당신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소. 하지만 내가 한국에 올 때마다 당신을 찾아보곤 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맥콜의 말에 이준성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도윤은 점점 더 궁금증이 커져갑니다. 아버지의 과거, 맥콜 장성과의 관계,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되는 그날이 무엇인지. 도윤의 표정을 읽은 맥콜은 도윤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특수전 사령부 소속이셨고 전역 후에는 줄곧 트럭 정비소를 운영하셨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아버지는 군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맥콜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준성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30여 년 전의 일이었어. 내가 아직 대위였고 이준성 대위와 연합작전을 수행하던 때였습니다. 맥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감정이 묻어났어요. 그는 천천히 1980년대 말 적국 깊숙한 곳에서 있었던 비밀 정찰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대가 적에게 포위됐을 때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어. 통신은 두절됐고 지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는 총상을 입어 움직일 수도 없었지요. 맥콜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치 그때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준성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어요. 도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이준성 대위가 단독으로 적진을 뚫고 우리 위치까지 왔소. 본국으로부터 전력을 보존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는 명령을 어기고 나를 업고 6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탈출했습니다. 맥콜은 이준성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그 작전에서 자신의 팀장과 절친한 동료를 잃었소. 하지만 나와 우리 부대원 5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준성 대위 덕분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묵묵히 자신의 업적을 감추고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준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과거의 아픔과 동료를 잃은 슬픔이 엿보입니다. 맥콜은 그런 이준성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도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작전 이후 이준성 대위는 군을 떠났소. 아마도 동료를 잃은 아픔이 너무 컸던 거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의 용기와 희생을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미군 내에서도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어요. 도윤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직접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공항 라운지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이준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군인은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저 지켜주는 거지. 이준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군 경력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담긴 한마디였죠. 도윤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맥콜은 이준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오. 내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테고 이곳에 온 것도 그 때문이 아니오? 이준성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우연입니다. 전 그저 아들을 마중 나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맥콜의 표정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준성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의 우연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거죠. 도윤도 아버지의 말에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더 물어볼 때가 아님을 직감했어요. 맥콜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군번줄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이준성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돌려주려고 했소. 당신이 나를 구하고 남긴 유일한 흔적이요. 이제는 돌려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소. 이준성은 천천히 손을 뻗어 군번줄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도윤은 놓치지 않았어요. 이준성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 군번줄에는 이준성이 잃은 동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장대위, 내가 구하지 못했소. 이준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맥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소. 장대위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도윤은 아버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려놓았어요.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과 상실감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특전사의 길을 선택했던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의미가 있었을지 깨달았어요. 맥콜 장성은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군사회의 일정이 있어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준성과 도윤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이준성, 오늘 만남은 내게 큰 의미가 있어. 당신과 같은 전우를 다시 만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콜은 도윤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당신 아버지 같은 사람과 함께했던 게 내 최고의 영광이었어. 내가 있는 한 당신도 언제든 환영이요. 도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맥콜의 직통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정한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맥콜은 마지막으로 이준성에게 격려를 건넸고 이준성도 군인다운 자세로 화답했어요. 맥콜이 떠난 후 라운지에는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 저도 특전사에 지원했을 때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준성은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한 게 아니었다. 그저 내가 그 길의 무게를 알았으면 했던 거야. 도윤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특전사 복무 중에 경험한 어려움과 책임감, 그리고 동료애가 아버지에게는 더 깊고 무거웠을 것이라는 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미국 유학은 여전히 가고 싶어? 아버지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맥콜 장성의 명함이 주머니 속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도윤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듯 했어요.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적이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이준성은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라운지를 나와 공항 밖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짐을 들고 가는 이준성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한 무게가 없어서일까요? 이준성의 낡은 트럭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알게 된 아버지의 과거를 곱씹었습니다. 군에서 조용히 복무하고 전역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실은 영웅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전설의 군인이었다니.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왜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숨겨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그 작전 이후 왜 군을 떠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준성이 대답했습니다. 장대위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를 두고 돌아오는 것이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짐이 되어버렸지. 이준성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날의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은 아버지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왔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셨잖아요. 맥콜 장성과 다른 부대원들까지. 이준성은 조용히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어요. 살아남은 자의 책임은 무겁다. 더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해서 잃은 생명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니까. 그 말에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철학과 신념이 그대로 담긴 말이었으니까요. 이제 도윤은 왜 아버지가 그토록 조용히 살아왔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짐을 내리며 도윤은 자신의 결심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국제안보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맥콜 장성님께 도움을 청할 생각이에요. 이준성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적인 칭찬이나 응원의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아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준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도윤은 잠시 밖에 남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치 아버지가 잃은 전우를 생각하는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가 짊어진 책임감과 의무, 그리고 상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공부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준성은 도윤을 배웅하기 위해 다시 공항에 왔어요. 이번에는 맥콜 장성과의 우연한 만남 없이 그저 아들을 떠나보내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이준성은 한 발 물러서며 도윤에게 말했어요. 다녀와라. 이젠 너의 길을 걸어야지.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군인다운 자세로 아버지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경례가 될지도 모를 그 순간 도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굳건했어요. 이준성은 아들의 경례에 같은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마치 한 군인이 다른 군인에게 보내는 존경과 신뢰의 표시였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더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 같은 길을 걷는 전우애 같은 것이었어요. 아버지, 돌아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도윤의 말에 이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듯한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이 출국장으로 들어가고 이준성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허리는 이전보다 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군인다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이준성의 귓가에 맥콜의 말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은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 이준성은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새로운 방식으로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군 복무는 아니지만 국제안보 분야에서 공부하고 일하게 될 아들을 통해 자신의 사명이 이어진다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영웅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할 뿐이죠. 이준성의 침묵 속에서도 아들 도윤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준성의 가슴 속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오랜 세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준성은 평소와 다르게 라디오를 켰어요. 오랜만에 듣는 음악은 그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죠. 이준성은 트럭의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정비소에 도착한 이준성은 잠시 자신의 일터를 바라봅니다. 군을 떠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이곳에서 그는 또 다른 형태의 책임감을 배웠지요. 손님들의 차를 정비하고 고치는 일, 그것도 누군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준성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맥콜과의 만남, 아들과의 대화, 그리고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장대위의 군번줄이 놓여 있었어요. 이준성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정비소 구석에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특수전 사령부 시절 장대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너도 편안히 쉴 수 있겠지. 이준성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함께 오랜 친구를 떠나보낸 슬픔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은 날카로운 고통이 아닌 잔잔한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이준성은 사진과 군번줄을 가슴에 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어깨에는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이 짊어져 있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이 걸어갈 새로운 길을 지켜보는 기대와 희망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유산은 화려한 훈장이나 기념비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가치와 신념임을 이준성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자의 가장 큰 책임이자 위로였습니다.